유통업계의 구조 조정,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라면요, 과연 유통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당장은 유통업체들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요,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하나의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앞으로 유통업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러분들도 직감할 수 있을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유통업계가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줄줄이 폐업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지표에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통업계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 이것을 보시죠. 주요 유통기업 영업이익 변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쿠팡이 2023년에 유통 강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롯데쇼핑도 제꼈고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다 제꼈습니다. 진짜 빠르게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졌죠. 사실 2018년만 하더라도 쿠팡의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쿠팡 저게 성공할 수 있을까? 쿠팡이 망하겠지. 저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적자가 나니 이거 얼마나 버티겠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2023년 현재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천억 원의 흑자. 롯데쇼핑이 5천억 원이었고요. 현대백화점이 3천억 원, 신세계 이마트가 5,900억 원이었는데 흑자 규모가 말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6천억 원이었습니다. 쿠팡은 2018년 1조 2천억 원의 적자에서 6천억 원의 흑자로 바뀌었고요. 롯데쇼핑은 5,900억 원의 흑자에서 5천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도 3,500억 원에서 3천억으로 떨어졌고요. 신세계 이마트는 8,600억 원에서 지금 5,900억 원으로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온라인이 얼마나 지금 치고 올라오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상황이 진짜 열악해지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지금 유통 공룡들이 어쩌면 말입니다, 점점 쇠퇴해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당장 말입니다. 이마트만 하더라도 적자냈습니다. 2023년 46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마트가 잘 나갈 때 2013년에는 7,351억 원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던 것이 2019년에 1,507억 원까지 줄어들더니요, 지금 2021년에는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도 3,163억 원. 그것이 2022년에는 1,357억 원, 2023년에는 급기야 469억 원의 적자를 내고 말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마트만 이런 게 아니에요. 롯데는 그룹 전체가 적자를 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5,520억 원의 흑자를 냈고요. 2021년에는 2조 원대 적자를 냅니다. 2조 7,730억 원의 적자. 2022년에 겨우 1조 5,150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다시 2023년에 15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매출도 말입니다. 생각보다가 안 올라가잖아요. 롯데는요. 2019년에 73조 4,300억 원에서 2023년에
71조 8,090억 원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충격이라고도 보여지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이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구조조정을 하고요.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로대로 구조조정을 하고요.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입니다. 계열사도 팔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롯데는 이미 롯데 손해보험을 팔았고요. 5천억 원에. 롯데카드를 1조에서 1조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세븐일레븐을 팔겠다. 그것도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고 KKR에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계열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롯데카드 굉장히 강하죠. 백화점이나 유통업계에는 카드 회사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꿈이자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회사를 팔아버렸습니다. 롯데 손해보험도 팔아버렸고요. 심지어 지금 편의점까지 팔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열사를 팔다 보면 롯데그룹이 쪼그라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재계 순위에서도 6위로 밀려났습니다. 5위가 포스코고요. 6위가 롯데예요.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롯데는 쪼그라들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굉장한 위기감이 저는 나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도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생존을 관한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이미 신세계는 하고요. 그에 따른 구조조정도 벌써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그룹의 부실사업은 이미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몰리스 사업부라고 해서 애견 사업부죠. 이거 폐지했고요. 오프라인도 11개를 폐쇄했습니다. 여기다가 골프용품점 이건 말입니다. 골프의 어떤 상황이 점점 식어드니까 매장도 축소하고요. 그에 따르는 장비나 상품도 축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구조조정이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말입니다. 중국의 저가들이 지금 엄청나게 몰려오거든요. 몰려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벌써 말입니다. 717만 명을 확보를 해서요. 11번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요. G마켓, 신세계 G마켓은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무는 570만 명으로 G마켓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온라인 쇼핑몰까지 지금 가세를 해서 유통 공룡들에게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의 대표적인 주자인 쿠팡이 유통 강자로 등극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일하면 신세계 이마트를 무너뜨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쇼핑 앱입니다. 테무라는 쇼핑몰 앱이 저는 당연히 신세계 롯데를 또 넘어서고 그 위에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유통 공룡들 지금 예상보다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롯데 위험하다, 신세계 위험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롯데그룹이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롯데그룹은 재기에 서열에서도 5위에서 6위로 밀려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세계 이마트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순간을 맛보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요. 지금 온라인 유통 강자에 밀리고요.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에 밀려서 계열사를 팔다가 나중엔 돈이 없어서 결국 유통 공룡들이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엎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유통업체가 무너지면 판매가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기는 저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도 저는 그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유통공룡들뿐만 아니에요. 그 유통공룡들에게 납품을 하는 제조업체들까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적극적인 대응 속에서 생존의 DNA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르르 아니면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